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자,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제가 진도를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따로 혹은 줌으로 따로 하는 이제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통계 분석과 그 한계. 첫 번째 시간에서 통계가 왜 필요한지, 목적이 뭔지, 자, 그런 걸 확인했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통계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자, 그 다음에 그 한계점은 없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분석과 한계. 자, 통계 분석의 의미와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의 한계를 확인하면은 두 번째 시간은 마치게 됩니다. 자, 통계 분석 과정은요, 그냥 쉽게 자료를 모으고 모아진 자료가 깨끗한지 아닌지, 필요없는 잘못된 자료들을 갖다가 없애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정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고, 추정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 그걸 확인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집이란 수집, 정제, 추정, 검정, 자, 요 네 가지 단계인데요. 수집은요, 말 그대로 그냥 자료의 수집이에요.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그런 거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자가, 연구자가 어떤 특정 목적에 맞게, 연구 목적에, 연구 주제에, 조사 주제에 맞도록 얻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요, 이 자료가 1차 자료와 그 다음에 2차 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차 자료는 말 그대로 1차 자료예요. 자, 조사자가 가장 급하죠. 그래서 조사자가 직접 얻은 자료. 자, 이거를 갖다 1차 자료라고 하고요. 2차 자료는 이렇게 막 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뭐 신문 잡지나 전기 간행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본 거. 직접 자기가 구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남이 구해 놓은 거를 다시 얻는 거. 자, 요런 거를 갖다가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이 다 맞느냐? 다 맞으면 좋은데,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화 가끔 오죠? 어디 무슨 리서치 센터인데, 조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전화 잘 받아주시나요? 자, 잘 받아주시면은, 뭐 그렇게 정제 과정이 필요 없겠죠. 근데 대부분은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중에서 찍으라 그러면 3번을 다 찍거나 아니면 1번을 찍거나 뭐 5번을 찍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없애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자료들을 갖다가 빼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 자, 이게 정제 과정이고요. 이게 정제까지가 다 됐다면 이 데이터는 순전히 연구 목적에, 조사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모였겠죠. 그러면 샘플들로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모집단은 어떨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모수와 통계량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 이렇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때문에 통계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외우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영어 단어처럼. 자, 모집단은 조사를 하기 위한 전체 집단이에요. 이 전체 집단에서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렇게 나오는 수치들을 모수라고 하고요. 이 모집단을 전체를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표본이라 그러거든요. 이 표본에서 데이터를 얻는데 거기서도 역시 평균, 표준 편차, 뭐 분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걸 우리 통계량이라 그래요. 자, 이걸 갖다가 추정을 해냈다라면 말 그대로 표본에서 모집단이 이럴 것이다, 모수가 이럴 것이다 추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거를 갖다가 검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조사의 목적은 어떤 주장이나 믿어지는 그런 사실이 실제 옳은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들 추정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0%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학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거예요. 1시간 혹은 뭐 30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걸 100% 맞출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추정이 된다라면 어떤 거겠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학교 갈 때까지의 그 시간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이 정도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미가 없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걸 갖다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서 줄이는 겁니다. 95% 혹은 99% 이렇게 줄여서 범위로 갖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말 중에서 추정, 자, 뭘 갖다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측이란 말도 있어요. 예측. 자, 통계에서 estimation 이러면 추정 이렇게 되는데
prediction 이런 말 그대로 그냥 예측이잖아요. 영어 단어로 보면 그냥 딱 차이가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수를 추정하는 거, 요거는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을 갖다 찾아낸 다음에 미래의 모수를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늠해 보는 거. 자, 요걸 예측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일기예보 보면은 자, 이렇게 예측이 나오죠. 강수 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요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예측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계는요 항상 만능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라도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네 내려갔네, 뭐 정당 지지율이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런 걸 갖다가 또 통계량을 가지고서 통계를 갖다 적용을 해서 그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통계는요 확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통계를 배우면서 확통 이러면서 배우잖아요.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통계에는 확률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릴 확률을 이렇게 사실상 얘기를 하는 거죠. 오차 범위를 갖다가. 자, 항상 틀릴 가능성을 내포를 하기 때문에 100%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학교에 도달하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 30분, 1시간 이걸 100% 맞추려면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 마이너스 뭐한데서 플러스 뭐한데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은 여기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범위를 조금 줄여서라도 그 틀릴 가능성 자, 요거를 갖다가 줄여나가면서 연구자가 가장 원하는 그런 범위의 값을 얻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항상 결론은 추론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니까 모집단을 조사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걸 모수가 밝혀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일반화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항상 추론이니까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오차율을 갖다가 동반을 하잖아요. 근데 일부에서 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정확하지 않아. 진짜 정확하지가 않나요? 통계, 자, 그럼 일반화 할 수 없다라면 그냥 넉넉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한계를 갖다 집어넣더라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추론해내는 거, 자, 그게 더 발전에는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문의 발전을 더 가져오는 거고,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통계 분석 방법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